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방송에 나왔던 종목 실적 리뷰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 보니까 역시나 엔터, 미용, 의료기기,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우주항공 이런 업종들에서 매출과 이익의 실적이 상당히 올해도 굉장히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손실 나신 분들 빨리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은 유튜브 채널 외에는 절대 소통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어스얼라이언스 협업 강의를 통해서만 소통하고요. 어떤 분이 메일 보내셨던데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해외 선물과 주식 투자 제가 전혀 아니고요. 그 부분 관련돼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에 나오는 기업은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을지 그게 핵심이지 그 기업에 대해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송이 전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서 리딩하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한 수천 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기업분석 훈련소를 마치 제가 종목을 리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신데 전혀 그런 건 아니니까 다른 분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하셨으면 제발 부탁드리겠고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관련된 기업 분석은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 공유와 분석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2차전지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현황은 특정 날짜와 무관하게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현황을 통해서 앞으로 1년 동안, 24년 동안의 주도주를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 누적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매수 중에 살펴볼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또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기업에 대해 전체적인 리뷰를 해드리려고 47개더라고요. 김지윤 훈훈한 주식을 통해 살펴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짧게 수익률 현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어제 1월 25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 매수한 거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이나 기관은 지수 하방에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 대략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거의 4천억 가까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에 배팅을 했고요. 특징적인 거는 11등에도 코덱스 인버스가 734억. 네. 코스닥 하락 쪽에 배팅한 게 2개나 있죠. 그 다음에 역시나 2차전지 쪽에 전구체 1등이죠.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유럽과 북미에서 글로벌 한 4위권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월 달부터 꾸준히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 2,400억대로 2등을 기록했고요. 특징적인 거는 3등 카카오가 2,000억대 여전히 순매수. 그러니까 카카오랑 네이버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카카오가 지배구조는 나빠도 그만큼 낙폭에 대한 그 기술적인 반등을 많이 노리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의외로 최근에 금융주들이 수급이 좋은데 정부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있고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투자 메리트는 솔직히 모든 종목에 다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 메리트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금융주를 배당주의 관점으로 연에 얼마씩 계속 몇 프로씩 주가 빠질 때마다 배당 수익률 5%를 유지하겠어. 그런 전략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우주항공은 글로벌 큰 돈의 흐름이 우주항공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은 24년도에
강력한 주도주 산업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년 동안 최근 1월 달 동안 한 번도 주도주의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거의 12월 달부터 2달 동안 한 번도 주도주의 자리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최고가인 영역에서 900억 정도 1월 달에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업황의 턴어라운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금융주 카카오뱅크도 순매수가 있고요. 한정기술, 한진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코덱스 코스닥 150, 요것도 아마 인버스 같습니다. 이것도 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LNF가 이제 코스피 이전 이슈가 있죠. LNF가 839억, 약 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에코프로 BM도 기관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 500억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지난번에 다뤄드렸죠. 동진세미캠이 4위입니다. 동진세미캠은 반도체 모멘텀도 있고 2차전지 모멘텀도 갖고 있죠. 동진세미캠의 EUV PR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국산화 시작했어요. 삼성전자에서 15%, 20%, 30%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 EUV PR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이게 숫자가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TV, 좀 가장 이해 안 되는 사업구조 모델 중에 하나인데 별풍선. 이제 용어도 다 바뀔 거예요. 아프리카TV 명칭도 숲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프리카TV. 그래서 저도 진짜 돈을 벌려면 아프리카TV를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유튜브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유튜브 저한테 돈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저는 매매로 버는 게 가장 크고요. 다행히도 교육에 대한 너무 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교육을 응원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하이닉스에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삼성전자는 이오테크닉이 있습니다. 레이저 마크 장비 업체죠. 셀트리온 제약, 3사 합병 이슈 때문에 반짝했습니다. 유진테크, 반도체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쪽이 거의 쏠림 현상이 있네요. 2차전지 아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미용 의료기기 엔터가 아무래도 수급에 반도체로의 급격한 쏠림 때문에 좀 못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하고 미용 의료기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삼성 SDS가 1,300억 주고 인수한 앱노입니다. 소프트웨어. 국내 공급망 관리 1등 회사고요. 이 앱노는 사실 대체제가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일종의 더존비존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더존비존은 중견기업 베이스고요. 앱노는 완전 대기업 베이스입니다. 앱노의 모든 고객사는 다 대기업입니다. ABL 바이오, 테크잉. 테크잉도 반도체 쪽인데 아주 재미난 회사입니다.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메디톡스.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재, 이 보톡스 3인방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너무 심플해요. 보톡스 필러, 와, 여자만 맞는 게 아니고 남자도 엄청 많고요. 제 주변에 저보다 훨씬 어린 30대 친구들도 보톡스 필러 엄청 맞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관리가 중요해진 시대에 보톡스 필러 이제 가격도 너무 싸져가지고, 그래서 이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의 특허 소송이 이제 6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는 국면이다. 마지막으로 원익QNC도 소모품이죠. 사실은 장비 업체 때문에 소모품, 소재, 부품 업체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저는 이제는 좀 소재, 부품 쪽으로 턴하지 않을까. 소재가 리노공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익QNC도 있고요. 하나머티리얼즈도 있고요. SNS텍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일종의 소재죠. 동진세미캠도 일종의 소재입니다. 솔브레인도 있고요. 한솔케미칼도 있고요. 굉장히 탄탄한 회사가 소재와 부품 쪽에 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여태까지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방송에 나왔던 종목들은 수익률이 어땠냐. 삼성전자부터 한 번이라도 제가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DNT. 코스피 지수는 1월 달에 7%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6%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수익률로 좋았던 거는 압도적으로, 왜 이거를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HD 현대일렉트릭 좀 많이 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1월 달에만 아무도 관심 없지만 1월 달에 30% 수익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윙. 네, 테크윙은 오늘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38% 수익이 났네요. 1월 달에. 그 다음에 엔캠. 엔캠 지난 시간에 한 거 같죠? 엔캠 37% 수익 났고요. 네, 1월 달 1월 2일 종가 대비 1월 25일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익률 좋았던 게 네, 가온칩스. 가온칩스는 한 3주 전에 언급했네요. 19% 수익 났고요. 네,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수익률 현황만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주가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와, 내가 이거 말해서 이만큼 수익 났어. 그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또 그걸 또 본인식대로 해석하거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1월 달에 주가 흐름이 이랬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게 T-로보틱스가 8% 상승했고요. 상승률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 상승했습니다. HPSP, 네, 진짜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당연히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HPSP 13% 수익 났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 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벤, 포스코퓨처엠이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2차전지가 모두 부진했습니다. 네, 의외로 너무 좀 과도하게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두산로보틱스입니다. 31%나 빠졌고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빠진 게 오리온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리온은 거의 한가 맞았죠. 그게 레고캠바이오 인수권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악재가 아닙니다. 오리온은 레고캠바이오 인수할 정도의 자금 여력은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오리온의 재무제표를 뜯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 인수해가지고 이 소위 말할 ADC, 이중항체 플랫폼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아주 사세가 확장될 거라고 보고요. 오리온은 중국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심지어 롯데까지도 실패해서 철수해서 들어오고 이마트 철수해서 들어오는 마당에 오리온은 중국에서 완전히 캐시카우를 완벽하게 자리 잡았고 엄청나게 높은 20% 넘는 마진을 넘기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완전 성공했고요. 베트남에서 완전 성공했고요. 러시아에서 완전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동남아시아 쪽으로 완전 확장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오리온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레고캠바이오 인수 때문에 하락한 거는 저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리온도 식품업계에서 삼양식품이나 저는 완전 쌍두마차라고 봅니다. 농심도 있고 오뚜기도 있고 많죠. CJ제일제당보다 훨씬 매력적인 회사로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졌던 게 JYP입니다. 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JYP는 SM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SM은 중국인 멤버도 있고 중국 포지션이 에스파라든지 그 다음에 NCT라든지 중국에서 음반 판매에 관련된 비중이 매출에서 꽤 됩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약 넘습니다. 그런데 JYP나 하이브는 20% 당연히 안 되고요. 15%도 안 됩니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근데 중국 때문에 앨범 판매가 꺾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생각보다 이제 24년도에 새로운 또 신규 아티스트가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지금 기존의 JYP의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그 다음에 JYP의 있지, 리주. 아마 있지 아니면 리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둘 중에 하나 미니 앨범이 생각보다 잘 안 팔렸어요. 초도 물량이 잘 안 나왔어요. 그거 제가 확인해서 댓글을 달아드리는지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앨범 피크아웃 우려가 막 나오고요. 하이브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 세븐틴, 르세라핌, 뉴진스. 하이브가 더 라인업이 더 많죠. 근데 그 중에 일부 또 미니 앨범 낸 게 또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는데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엔터는요, 앨범이 약간 매출에서 빠지는 부분은 뭘로 메꾸냐? 공연으로 메꿉니다. 공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엄청난 공연 규모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미국에서 5만 채우는 스타디움에 예전에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딱 그 세 팀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 밑세대
다 들어갑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키즈가 미국에서 BTS 제치부 전체 미국에서 K-팝 중에 음반 판매 2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국내에선 생각보다 뭐 NCT나 BTS나 세븐틴보다 덜 알려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도 5만 스타디움에 들어가고요. 스트레이키즈만 있을까요? 세븐틴, 르세라핌, 뉴진스 다 지금 5만 엄청난 그 빅 스타디움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는 좀 과도하게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클래시스 원텍, 비올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파마 리서치 이 업종이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기대치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아진대. 그게 투자하기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는 낮은데 멀티플이라고 하죠. 멀티플은 낮은데 실적은 좋아지는. 반도체는 사람들의 기대값은 엄청 높은데 실적이 따라오는지는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낮았는데 실적을 지금 뛰어넘는 수준으로 사람들의 기대치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47개 회사들의 한번 실적을 짧게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돼서는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8% 올랐죠. 그런데 여전히 고점 DD라는 거는 최고점 대비 1월 25일까지 하락한 그 하락폭입니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47개 종목이 1월달 수익률은 평균치는 아웃퍼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최고점 영역에 있는 것들 체크를 해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가온칩스, 테크윙. 그러니까 고점에서 덜 빠진 것들. 그 다음에 고점에서 대표적으로 또 덜 빠진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PSP,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다 신고가 영역입니다. 리노모까지. 그래서 숫자를 봤더니 역시나 이익률, 영업이익률,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은 압도적으로 HPSP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 클래시스. 그 다음에 리노공업도 마진 상당히 좋습니다. 네이버도 15% 좋은 편이고요. 뒷단에서는 파마 리서치가 38%로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진 좋은 게 SNS텍하고 파크 시스템즈가 마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올해 실적 증가율을 봤더니 작년에 엄청나게 감익된 거 말고 작년에 매출이 엄청 깎여서 좋은 거 말고 작년에도 매출 좋았고 올해도 좋은 실적의 연속성으로 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2차 전지가 실적 조금 감익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쪽 실적이 전반적으로 올해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퓨처엠이 평균 대략 한 20% 정도 매출 성장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75% 예상하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찍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여전히 매출이 20%에서 한 30%까지 늘어날 거로 보이고 HPSP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찍었는데 HPSP도 올해 매출이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하나오션도 30% 가까이 매출 늘어날 거로 보이고 클래시스도 사상 최대 실적 찍었는데 대략 한 25% 정도 매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매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게 워낙 작년에 많이 빠졌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기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 신소재가 100% 넘게 2차 전지 쪽에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50% 넘게 성장할 게 역시 PNT, PNT가 거의 7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테크윙, 로봇 쪽에 T 로보틱스 이 정도 실적 좋아질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에 대주전자도 올해는 매출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딴에는 파크 시스템즈가 대략 올해 매출 한 25% 정도 늘어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매출 한 2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터도 올해 매출 역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대략 한 12에서 15%, JYP가 20% 매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노공업, 아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 빠진 리노공업도 20% 정도 매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 회사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좋아요. 그럼 이익단을 보겠습니다. 이익단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저효과로 355% 이익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100% 넘는 거 보면 포스코 퓨처엔 100%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제약 쪽에서는 거의 90% 가까이 영업이익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은 올해는 적자일 것 같지만 적자폭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 가까이 늘어나는 게 특징적인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PSP. 그죠? 이 회사들도 모두 영업이익 30% 이상 늘어날 것 같고요. 하나시스템. 하나시스템은 하나그룹의 현대오토에버 같은 회사입니다. IT 서비스 하는 회사고요. 이 첨단 국방, 우주항공 관련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클래시스도 영업이익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게 역시 또 제가 좋아하는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7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크시스템즈, 주성엔지니어링은 기저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가 이익도 100%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대주전자재로 300% 넘게 이익이 큰 폭의 실적 개선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온칩스도 올해는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0% 넘게 1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인텔리안테크 우주항공 쪽의 중소형주 중에 가장 탄탄한 실적을 자랑하는 인텔리안테크가 한 100%, 1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테크윙은 영업이익이 거의 올해 23년도에 30억까지 꺾였다가 360억 정도 회복이 되는데 이게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22년도에 500억대 영업이익이 22년도에 500억대 영업이익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서도 300억대 이익 회복되는 거가 1000%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ENT가 올해 상당히 실적이 23년도에 실적이 안 좋아서 365%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23년도에 워낙 170% 이상 영업이익이 빠진 것 때문에 그것도 기저효과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원텍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모두 30% 이상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방송에 나왔던 종목 실적 리뷰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 보니까 역시나 엔터, 미용, 의료기기,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우주항공, 이런 업종들에서 매출과 이익의 실적이 상당히 올해도 굉장히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관련된 종목들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부터 JMT까지 있었는데요. 이 중에 봤더니 100% 넘게 1월달에 1월달에 100% 넘게 상승한 게 제주반도체, 한글과 컴퓨터 1월달에만 100% 넘게 상승했고요. 의외로 지금 IT센이라는 종목이 64% 올랐고요. 알서포트, 비대면 관련된 일종의 알서포트가 국내 줌 같은 프로그램 업체입니다. 알서포트가 55% 올랐고 코세스라는 회사가 73%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49%. 최근 52주 신고가는 반도체 완전 독식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오른 게 폴라리스 오피스, 인터플렉스 이게 다 50%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30% 올랐지만 신고가 영역에 있는 HD 현대엘렉트릭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우리가 한번 52주 신고가에서 공부해봐야 될 종목은 저는 HD 현대엘렉트릭, 이오테크닉스, 한글과 컴퓨터, 아프리카TV, 테크윙 이 정도는 충분히 공부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타이어까지 공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뒷단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아이패밀리 SC, 그 다음에 뉴프렉스 그리고 또 공부해보면 괜찮을 종목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알서포트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들 실적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거는 역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이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가장 좀 매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안정적으로 HD 현대엘렉트릭이 가장 저는 실적이 꾸준히 한 번도 역성장 없이 작년에 최고 실적 찍었는데 거기서 더 20% 이상 개선될 거라서 테크윙보다는 HD 현대엘렉트릭이 투자하기에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30% 넘게 실적이 개선되지만 작년에 엄청나게 매출 역성장했다는 거.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6% 매출이 성장하지만 작년에 역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큰 폭으로 매출 증가 기대되는 게 코세스라는 업체입니다.
네, 신규 성장주고요. 그 다음에 뒷단에 보시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작년에도 역성장이 없었는데 올해도 매출이 6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요런 콘텐츠 다뤄주세요 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이런 콘텐츠 해주세요. 이런 기업 해주세요 보다는 이런 콘텐츠 해주세요. 약간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또 실적 성장하는 게 아이패밀리 SC나 뉴프로엑스, 슈프리마 같은 회사들 올해 작년에 어려웠지만 작년에 역성장 안 했고요. 그 아이패밀리 SC나 슈프리마 같은 회사들 계속 꾸준히 15% 이상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옵트론텍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 모듈 업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쪽에 보시면 영업이익 쪽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거는 네, 역시 기저효과가 있지만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테크윙, 다 반도체 쪽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랑 테크윙이 싹쓸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랑 코세스, 이쪽도 다 반도체, 그 다음에 IT 기판 관련된 쪽입니다. 테크윙이나 코세스 다 모두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성장 안 하고 꾸준히 계속 성장하는 것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압도적입니다. 네, 고용도 큰 폭으로 성장하지만 역성장, 기저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20%대 성장하는 게 네, 보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네, 한글과 컴퓨터도 올해 영업이익이 30%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 영업이익 뒷단에 보시면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영업이익 개선되는데 워낙 작년에 영업이익이 8억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저효과가 좀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뉴플렉스하고 슈프리마가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역성장 없는데 아이패밀리 SC가 30% 정도 네,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쌍매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서 다뤘던 47개 종목 한번 리뷰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일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